서울 강남의 작은 웨딩홀입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한 로빈이 거울 앞에 섭니다. 스물세, 손가락은 부케를 쥐고 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거울 속 신부는 웃고 있지만 그 미소는 약속이라기보다 다짐에 가깝습니다. 로빈은 소박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산의 작은 분식집,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떡볶이와 김밥, 그곳이 그녀의 세계였지요.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올라온 건 꿈 때문이었습니다. 영양학을 전공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꿈이었습니다. 최도윤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창업 세미나장이었지요. 그는 단상에서 빛났습니다. 거침없는 말투, 확신에 찬 눈빛, 손짓 하나하나에 야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청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로빈도 그중 한 명이었지요. 세미나가 끝나고 그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운명처럼 느꼈습니다. 교제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은 로빈을 우리의 미래라는 문장 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느낌, 함께 만들어갈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 결혼식 날 로빈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자 기도였지요.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호는 달콤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로빈은 정성을 다해 집을 꾸몄습니다. 아침마다 도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네. 도윤의 말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로빈은 당황했습니다.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지요. 병원 가봐. 명령이었습니다. 로빈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로빈은 기뻤습니다. 도윤에게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지요. 우리 괜찮대요. 당신도 검사 한번 받아볼래요? 그날 밤 처음으로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제는 너야. 내가 뭘 검사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빈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과하지도 설명하지도 않는 그의 뒷모습만 남았지요. 그로부터 도윤은 변했습니다. 아니, 본래의 얼굴을 드러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자기야,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로빈의 적금 통장을 가리키며 웃었지요. 1,500만 원이면 돼.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우리, 그 단어가 로빈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4년간 모은 돈이었지만 사랑을 지키는 비용이라 생각했습니다. 세탁 프랜차이즈는 성공했습니다. 매장이 늘어났고 도윤의 명함엔 대표라는 직함이 찍혔습니다. 로빈은 기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도윤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 술 냄새가 섞인 그의 옷깃에서 낯선 향수가 났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로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신문을 펼친 채 대답했지요. 사업이 커지면 관리할 게 많아. 넌 이해 못해. 평가절하였습니다. 로빈의 존재를 지우는 문장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로빈은 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지요. 이거 보고 서명해. 도윤이 서류 한 장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우린 맞지 않아.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로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간신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들며 돌아섰습니다. 이유가 필요해? 그냥 끝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로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이 희생이라 불렀던 순간들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로빈은 집을 나왔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가방 하나, 텅 빈 통장, 그리고 부서진 마음만 남았지요. 기차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로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산의 오래된 분식집 간판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희생을 사랑이라 불렀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로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로빈은 가방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지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안내방송이 울려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빈아, 어머니였습니다. 역까지 나온 어머니의 얼굴은 로빈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마르셨을까? 로빈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됐다. 울지 마라. 집에 가자. 어머니는 딸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로빈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지요. 오래된 분식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소 분식.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가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주방, 기름때 묻은 환풍기, 플라스틱 의자들. 하지만 로빈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배고프지? 뭐 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로빈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쓰던 그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로빈은 깨어났습니다.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질문들이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잘했어야 했나? 왜 나는 버려졌을까? 질문은 자책이 되었고 자책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지요. 로빈은 벽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었지요. 로빈은 먹지 못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이렇게 돌아와서 어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지요. 로빈아, 사랑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에 로빈은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로빈은 겨우 주방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지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로빈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앉아있어. 하지만 로빈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지요. 양파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이건 양파 때문이니까.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지요. 카메라를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연 씨 오셨어요? 네. 오늘은 주방 쪽 찍으려고요. 박도연이었습니다. 동네 재개발 기록을 위해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지요. 로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주방 구석구석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렌즈 너머로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기 뼈대가 참 좋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환풍기를 만지며 말했지요. 오래됐지만 튼튼해요. 다시 손보면 살아날 겁니다. 로빈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뼈대가 좋다. 다시 살아난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지요. 도연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촬영을 하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떡볶이를 먹고 갔지요. 로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로빈은 조금씩 말문이 트였습니다. 뭘 찍으세요? 공간이요.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억이죠. 누군가의 삶이 여기 있었다는 것.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안 갔지만 거부감은 없었지요. 어느 날 도연이 물었습니다. 분식집 장부 있으세요? 네. 왜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록도 되고요. 로빈은 먼지 쌓인 장부들을 꺼냈습니다. 10년치가 넘었지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보물이네요. 이게요? 네. 이 안에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로빈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떡볶이 300원. 김밥 500원. 숫자들이 세월을 말해주었지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지요. 하지만 손을 움직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빈은 그게 좋았습니다. 메뉴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들의 레시피를 받아 적었지요. 재료, 양념 비율, 불 조절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써?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로빈은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무슨 나중? 로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지요. 이 기록들이 언젠가 자신을 살릴 거라는. 동네 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사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떤 채소가 잘 나가는지, 요즘 사람들이 뭘 찾는지, 요즘은 건강식이지, 짜지 않고
담백한 거 맞아. 젊은 사람들은 칼로리도 따져. 로빈은 귀를 열었습니다. 시장의 언어가 데이터가 되었지요. 집에 와서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건강식, 저칼로리, 간편함, 키워드들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 로빈은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한 건강한 한 끼, 합리적인 가격, 동네의 온기, 무언가 형태가 잡혔습니다. 분식집의 구조 위에 영양학 지식을, 시장의 인사이트를 얻는다면 로빈은 펜을 들었습니다. 너리시 서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영양을 주다, 서울을, 아니 사람들을. 로빈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로빈에겐 자본도 네트워크도 자신감도 없었지요. 엄마, 건강 어때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하지만 로빈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참는 걸,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걸,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밤에 또 깼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이었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엄마를 실망시키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로빈은 창밖을 봤습니다. 분식집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도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뼈대가 좋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로빈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결심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더디게 가도 괜찮았지요. 다만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로빈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로빈은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자고 계셨지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첫 레시피를 실험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로빈은 도매시장에 섰습니다. 상인들의 고함, 트럭 소음, 생선 비린내. 혼란스러웠지만 살아있는 곳이었지요. 이거 얼마예요? 5,000원. 신선해. 로빈은 시금치 한 단을 들었습니다. 잎을 살폈지요. 색깔, 두께, 수분. 영양학 교과서가 아닌 손끝의 언어로 판단했습니다. 네, 단 주세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도연은 오후에나 올 것이었지요. 로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스트 주방이었습니다. 낡은 주방이 실험실이 되었지요. 노트를 펼치고 타이머를 놓았습니다. 레시피 1번, 시금치 두부덮밥, 단백질 20지, 식이섬유 8지, 500kcal 이하. 목표를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들었지요. 도마 위에서 리듬이 생겼습니다. 썰고 볶고 간을 맞췄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너무 짰지요. 로빈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간장 15ml, 10ml로 조정. 두 번째 시도. 이번엔 밍밍했습니다. 다시마 육수 농도. 세 번째, 네 번째.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습니다. 로빈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괜찮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됐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도연이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뭐 하세요? 레시피 개발. 찍어도 될까요? 로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연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칼질하는 손, 냄비 속 김, 노트에 적는 숫자들, 일상이 프레임 안에 담겼습니다. 왜 찍으세요? 기록이요. 누군가 시작하는 순간은 소중하니까. 로빈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레시피가 10개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로빈은 도시락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지요. 이거 드셔보세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맛을 본 뒤 표정이 바뀌었지요. 어머, 맛있는데? 짜지 않고 속이 편해. 기름지지 않아서 그런가. 말들이 쌓였습니다. 로빈은 모두 노트에 적었습니다. 피드백이 데이터가 되었지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SNS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력도 자신감도 없었지요.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의 네트워크는 빨랐습니다. 로빈이가 도시락 판대. 건강식이래. 얼마야? 5,000원. 양도 많고 맛있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개, 5개, 10개. 로빈은 새벽마다 일어나 준비했지요. 손이 아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할만해요. 로빈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지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익은 더뎠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50만 원 정도였지요. 하지만 로빈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쌓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맛있다보다 살 것 같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로빈은 그게 좋았지요.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한다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도시락 구독이 생겼습니다.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 혼자 사는 노인, 다이어트 중인 대학생, 각자의 이유로 로빈의 도시락을 찾았지요. 로빈 씨, 제 어머니 드릴 건데요. 싱겁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당뇨 식단으로 부탁드려요. 맞춤 주문이었습니다. 로빈은 영양학 지식을 꺼냈습니다. 혈당, 나트륨, 콜레스테롤, 숫자를 계산하고 메뉴를 조정했지요. 고객의 삶이 브랜드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도시락을 받아갔지요. 로빈은 문득 물었습니다. 도연 씨,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로빈을 봤지요. 그냥요. 잘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서요. 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로빈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로빈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다칠까봐 무서워. 이 사람은 다를까? 질문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로빈은 병원에 갔습니다. 컨디션이 이상했지요. 미열, 어지럼증,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과로일 거예요. 쉬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지요. 임신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로빈은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도윤과의 결혼 생활 내내 듣지 못했던 말이었지요. 확실해요? 네. 그런데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3명이에요. 삼둥이세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삼둥이. 로빈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작은 점 3개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문제는 저였다고 했던 도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검사해? 로빈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았어. 처음부터 나는 괜찮았어. 무죄 선고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이 영원히 걷어졌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요. 로빈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 생명, 그녀의 몸이 피워낸 기적.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어디세요? 지금 갈게요.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왔지요. 로빈은 웃었습니다. 임신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로빈은 재빨리 덧붙였지요. 도연 씨 아이는 아니에요. 전 남편. 말이 끊겼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했지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뭐가요?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로빈 씨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죠. 로빈은 눈물이 났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조건 없는 지지였습니다. 낳고 싶어요. 셋 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 여기 있을게요. 왜요? 도연 씨는 책임이 없는데. 도연이 웃었습니다. 책임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난 로빈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천천히 로빈 씨가 준비될 때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졌지요. 로빈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그날 밤 로빈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너리 시서울 -2단계 확장 계획, 출산 준비, 새로운 시작. 작은 가게는 조금씩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돌아왔지요. 로빈은 살아남기에서 살아가기로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청첩장 하나가 꽂혀 있었지요. 신랑 최도윤, 신부 윤혜진, 그리고 손글씨 메모. 네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 꼭 와줘. 로빈은 청첩장을 구겼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로빈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여줘야지.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도망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일으켜 세운 건 자신이라고.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지요. 호텔 앞에 리무진이 섰습니다. 로빈이 내렸지요. 에메랄드색 드레스였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렀지만 당당했습니다.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빈은 그 손을 잡았지요. 유모차에는 삼둥이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도발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지요. 다만 또렷했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로빈이 들어서자 시선이 쏠렸지요. 저 여자 누구야? 배 나왔네. 임산부인가? 드레스 예쁘다.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로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곱게 걸었지요. 연회장 입구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하객 명부에. 할로빈이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부를 확인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지요. 아, 네. 안쪽으로 앉으시면 앞자리 주세요. 로빈이 말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 줄 가운데였지요. 식장이 어두워졌습니다. 음악이 흘렀지요. 신랑 최도윤이 입장했습니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요. 거침없는 미소, 자신감 넘치는 걸음. 그가 로빈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도윤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지요. 마치 친구에게 하듯. 로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윤혜진, 전 여자친구였지요. 순백의 드레스, 화려한 부케.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사,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게 완벽했지요.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받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났지요.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빈도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럽게 봤지만 로빈은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지요. 신랑 신부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잘 지내? 네, 덕분에요. 로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배를 받지요. 축하해. 누구예요? 제 아이요.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오셨네요. 반가워요. 언니. 로빈은 그 호칭이 낯설었지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언니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로빈은 웃었지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언니, 아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설마 오빠 아니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빠의 첫 아내는 아이를 주지 못했는데 이혼하고 바로 임신했다는 게. 혜진아, 도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문제가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뭐가요? 문제가 누구였는지. 로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로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지요. 실례하겠습니다. 로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분했지만 단단했지요. 저는 최도윤 씨의 전 부인 할로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지요. 내려와. 지금 뭐 하는 거야? 로빈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건 4년 전 녹음 파일입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렀지요. 자기야,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500만 원이면 돼.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로빈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줬어요. 믿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세탁 프랜차이즈 1호점이 열렸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의무기록입니다. 결혼 2년 차. 저는 불임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띄워졌습니다. 도연이 준비한 것이었지요. 저는 최도윤 씨에게 같이 검사를 받자고 했어요. 하지만 거부당했죠. 문제는 너야라는 말과 함께 로빈의 손이 배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삼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건강하게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로빈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지요. 이건 최도윤 씨의 선천적 불임 소견서입니다. 정자 무력증, 자연 임신 확률 0.1% 미만.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혜진이 뒤로 물러섰지요. 거짓말이야. 그건 대학병원 기록입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죠? 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지요.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4년간 제 몸을 의심했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제가 문제라고 믿었죠.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지요.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도윤, 이게 사실이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불임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었지요. 혜진은 부케를 떨어뜨렸습니다. 로빈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마이크에서 물러났지요. 단상을 내려가려는데 도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왜 이래? 복수하려고? 로빈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증명이요. 로빈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사랑은 자라나고 가스라이팅은 말라 죽는다는 것. 삼둥이를 가리켰습니다. 제 몸은 사랑받았고 피어났어요.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고요. 품위를 잃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로빈은 도연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왔지요. 뒤에서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도윤의 외침, 혜진의 울음,
하객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로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지요. 로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로빈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지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 삶의.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로빈은 올라탔지요. 창밖으로 호텔이 멀어졌습니다. 보여주려던 자가 보여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굴욕의 연출은 자기 폭로극으로 뒤집혔지요. 로빈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엄마가 보호할게. 당당하게 살 거야.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차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간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진짜 시작이. 호텔 사건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SNS에 영상이 퍼졌지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분노, 응원, 비난, 공감. 로빈은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지요. 부산으로 돌아온 날 분식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로빈은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습니다. 힘들었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로빈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시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었지만 그게 답답함이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도윤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했지요. 로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초기 투자금과 이자, 프랜차이즈 성장분 일부 총 8천만 원 제시합니다. 받겠습니다. 로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싸울 힘도 의지도 없었지요. 끝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소송은 3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돈이 입금되었지요. 통장을 보며 로빈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매장 확장, 출산 준비. 하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 재기 지원 센터였습니다. 로빈은 센터장을 만났지요. 5천만 원 기부하고 싶어요. 센터장이 놀랐습니다. 큰 돈인데 괜찮으세요? 네, 저도 받았으니까요. 이제 줄 차례예요. 기부금은 쉼터 운영과 창업 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로빈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요.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록을 도와주세요. 누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게 다음 사람에게 지도가 될 거예요.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 신문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가스라이팅 극복한 여성, 재기 지원금 기부. 기사는 짧았지만 울림이 있었지요. 전화가 왔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대학 여성단체, 창업 세미나. 로빈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려웠지요. 하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거예요. 로빈은 첫 강연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청중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신화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데이터요, 습관이요, 그리고 관계요.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길이 됩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지요. 저도 이혼했어요. 시작할 용기가 안 났는데 오늘 듣고 힘이 났어요. 로빈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로빈은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두려움도, 무너짐도 이야기했지요.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진짜였으니까. 어느 날 질문이 왔습니다. 복수하신 거죠? 로빈은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지요. 아니요. 잘 살았을 뿐이에요. 그 말이 브랜드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너리시 서울의 슬로건.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답입니다. 매장은 3곳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본점, 서면점, 해운대점. 로빈은 직접 모든 레시피를 관리했지요. 품질을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싶으세요? 돈을 벌고 싶어서요. 좋아요. 정직한 대답이에요. 로빈은 허울 좋은 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함을 원했지요. 그리고 성장을. 직원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영양학, 위생, 고객응대, 배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출산이 다가왔습니다. 삼둥이, 제왕절개 수술이었지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알아요. 로빈은 편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지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으니까.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아들, 딸. 건강했습니다. 로빈은 그들을 보며 울었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잘 살 거야. 약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안정되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았지요. 병원비 걱정이 없어지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로빈아, 잘했다. 뭐요?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서
어머니가 손자들을 안았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로빈은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으니까. 도연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사랑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지요. 로빈은 시간이 필요했고 도연은 기다려줬습니다. 어느 날 로빈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당신 옆이 제자리 같아서. 로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구나. 조건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곁에 있는 것.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4살이 되었지요. 분식집 앞에서 초록 앞치마를 두르고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도 화이팅. 로빈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매장으로 들어갔지요. 주방에선 국이 끓고 채소가 볶아지고 도시락이 포장되었습니다. 가끔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최도윤의 얼굴, 차가웠던 말들, 무너졌던 순간들. 하지만 로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식탁을 봤습니다.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색깔 고운 채소들, 웃고 떠드는 가족의 소리. 이것이 삶의 정답지였습니다. 어느 저녁 5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로빈, 도연, 그리고 새 아이. 밥상이 차려졌지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 평범한 대화. 로빈은 이 순간이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기적, 매일의 기적.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로빈은 노트를 펼쳤지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지요. 창밖으로 분식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소 분식 옆에 작은 글씨, 너리시 서울 본점.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빛났습니다. 로빈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사업이 커지고 시간이 흐를 것이었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도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작은 기록을 쌓는 것, 누군가에게 좋은 한 끼를 주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폭로나 응징이 아니었지요. 다만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씩 걷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뭐해요? 생각 중이에요. 뭐? 행복하다고. 도연이 웃었습니다. 로빈도 웃었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로빈의 삶은 계속됩니다. 아침이 오고 주방에 불이 켜지고 도시락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미소 분식 간판이 밤하늘에 조용히 빛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빛은 계속될 것입니다.